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위렛 전공체육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체육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지 마오 1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미 앞서 문제를 출제를 해드렸고, 오늘은 그 해설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인 동작에 속으면 바로 이어지는 실제 동작에 대한 수비 반응이 늦어지고 말아요. 공격수의 유인 동작은 속아 넘어가도록 그럴듯해야 해요. 공격수는 이 원리를 잘 활용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래에 설명하는 개념의 명칭을 적고 개념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의 명칭은 심리적 불응기가 되고요. 개념은 먼저 제시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수행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자극을 제시하면 두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매우 느려지는 현상을 심리적 불응기라고 합니다. 반응 실행 단계에서 이 심리적 불응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참고로 자극 간의 시간차가 40 마이크로세컨즈라고 해야 되나요? 40 마이크로세컨즈 이하로 매우 짧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자극을 하나로 간주하게 되어 심리적 불응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를 집단화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긴 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심리적 불응기는 여러분들 지금은 문장으로 주고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의 개념을 알고 있나를 명칭을 적고 서술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심리적 불응기가 그림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골키퍼가 있고 골키퍼의 동작이 첫 번째 유인 동작이 속아서 두 번째 동작이 반응 동작이 늦어지는 이런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래프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X축과 Y축이 있다고 하고요. 첫 번째 유인 동작이 없으면 반응 시간에 변화가 없는데 첫 번째 유인 동작이 있게 되면 두 번째 반응 시간이 굉장히 높은 데서 내려지는 거, 높은 곳으로 두 번째 반응 시간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굉장히 느려지는 이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비교되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 그래프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심리적 불응기를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18번 A형 1번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장난을 멈추지 않자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을 정확히 굴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게 했다. 이에 대한 학습자 관리 전략을 쓰고 상체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앞으로 살짝 숙여서 킥을 하세요. 공을 좀 더 끝까지 지켜보고 킥을 하세요. 라고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과제 유형을 링크의 학습 내용 발달 과정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습자 관리 전략. 이건 시든탑 거예요. 시든탑의 학습자 관리 전략인데 이거는 앞서 제가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지 마오 시리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적 퇴 보라고 해서 삭제 훈련, 적적 연습, 퇴장 보상 손실인데요. 당연히 이 명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옆에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공을 정확히 굴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그 다음에 장난을 멈추지 않자.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바른 행동을 반복적으로 연습시켰잖아요. 그 적극적 연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것을 읽고서 여러분들 이것을 머릿속으로 이해하셔서 이런 문장으로 나왔을 때 같이 대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링크의 학습 내용 발달 과정은 시작형 과제, 세련형 과제, 확대형 과제, 적용형 과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과제 설계를. 체육에서 과제 설계를. 처음에 시작형은 교사가 설명이나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과제고요. 두 번째 세련형은 질적인 부분에 초점 두고 질적인 형상을 중심이 되는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100으로 치면은 뭐 손가락을 어떻게 하라는 거, 이런 자세 부분이 되겠죠. 보게 되면 상체가 뒤로 젖혀지지 않게 앞으로 살짝 숙여서 킥을 하세요. 자세와 관련되죠. 공을 좀 더 끝까지 지켜보고 킥을 하세요. 이렇게 자세와 관련된 부분, 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세련형 과제라고 하는 거고요. 확장형 과제는 난이도와 복잡성이 추가되는데 이 확장형 과제는 과제 내 확대와 과제 간 확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과제 내 확대와 과제 간 확대 과제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배구 벽토스를 하는데 한 번은 1m에서 토스를 하고 한 번은 2m에서 토스를 해요. 이렇게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과제 내에서 과제의 본질적 특성은 변화하지 않은 채 어떤 속도라든가 시간, 높이 이런 것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난이도나 복잡성을 추가하게 되면 과제 내 확대가 되는 거고요. 과제 간 확대는 과제가 전혀 다른 과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플로터 서브를 하고 오버 언더로 할게요. 배고 플로터 서브를 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 서브를 하고 이건 서로 다른 과제입니다. 과제가 과제 내에서 변화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과제예요. 배고 오버 언더 토스를 하고 이거 서로 다른 과제예요. 그 다음에 스파이크 서브하고 일반 플로터 서브하고 이러면 과제 관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 적용어는 평가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보게 되면 경기라든가 변형 게임, 실제 게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적용형 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세 확적 이렇게 해서 시작형 과제, 세련형 과제, 확장형 과제, 적용형 과제로 알고 계시고요. 확장형 과제는 과제 내 확대와 과제 간 확대가 있다는 거, 요 옆에 내용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8번 A형 3번 문제 볼게요. 자, 화랑도는 체육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부분은 법률로 정한 국가교육기관이라고 했는데 화랑도는 법률로 제정된 정식 국가기관은 아니고 촌락 공동체인 청소년 단체로서 방관 반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파란색으로 나타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즉 교과서를 토대로 레퍼런스를 교과서를 토대로 이런 것들이 출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며 행했던 야외 수련 활동으로서 시와 음악과 신체적 수련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수양을 하던 교육을 한 방법이다. 자, 이건 편력을 의미하고요. 이 편력과 비슷한 것이 독일의 반더포겔입니다. 반더포겔 활동, 반더포겔인데 이 편력은 일단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편력은 화랑도의 교육과정에 편성되었던 일종의 야외 교육 활동이었다. 명산 대천을 두루 돌아다니며 야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와 음악을 비롯하여 각동 신체적 수련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화랑도들은 각지의 유명한 산과 큰 강을 수일간 순회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수양을 시도하였다. 자, 이것을 편력이라고 하고 이것과 비슷한 것이 반더포겔인데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편력과 비슷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반더포겔 활동. 역시나 반대로 또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체육사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반복돼서 이렇게 표로 나와서 표의 빈칸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 설명해 놓고 편력의 명칭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요. 편력을 세워놓고 옆에 간단하게 적으라고 할 수 있어요. 명산대천을 두루 돌아다니며 야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시와 음악을 비롯해 각종 신체적 수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렵고 이 편력은 차후에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단답형 퀴즈 넣기 퀴즈로.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굿 위례 전국체육이었습니다.